자,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탐구 2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요즘이 아니라 최근 한 10년, 한 15년 정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일이기도 하니까 좀 재밌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제시문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첫 번째 문단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제가 우리나라를 할게요, 그냥. 이게 왜냐면 아예 그냥 뭐 우리나라다 어떤 나라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으로 그냥 설명하는 게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현지인들이죠. 왜 현지인들이 왜 외국인 이민자가 이 노동시장에 노동을 공급하는 것을 왜 반대하느냐? 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이유 때문이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왜 경제적인 타격을 준다는 인식을 주게 되었을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공급이라는 건 만약 이게 계속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공장이나 이런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취업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노동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굳이 비싸게 현지인들을 쓰지 않아도 외국인 노동자를 조금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을 해도 되는데 굳이 비싼 사람을 쓸 필요가 있어? 비싼 현지인을 쓸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냥 너무 쉽게 구해지는데 공급이 많아서 굳이 임금을 못하러 오히려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공급이 올라가게 되면 자, 임금이 하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임금의 하락이 우리 현지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 사람들 임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급여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현지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진짜로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가를 잠깐 언급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 공급을 늘리면 임금이 하락되는 요인인 거 맞죠? 그쵸? 자, 이거 맞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임금이 늘어나는 거랑 좀 다르게 아예 노동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잠깐만 보세요. 자, 기존에 1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장에서 추가로 3명을 더 고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자, 이 공장이 최초에 열었을 때 한 명의 노동자를 채용했다가 점점 발전해서 10명의 노동자를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3명을 더해서 총 13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그죠? 13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중에 최초로 노동을 공급했던 사람의 노동 생산성이 어떨까요? 굉장히 높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10번째로 채용이 된 사람의 노동 공급의 생산성이 어떻겠습니까? 좀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그들이 하는 일의 생산성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3명째는 어떻겠어요?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은 노동 고용을 늘릴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효과도 있느냐면 첫 번째는 한계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럼 노동 공급을 늘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아까 임금의 하락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생산성 측면에서 봐도 마지막에 13명째 고용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더 많이 주기가 싫겠죠. 그래서 얘도 임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임금이 진짜로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두 번째 문단에서 중간까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보면 이들의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좀 이해 가시죠? 노동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냥 쪽수가 많아져서 임금이 떨어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추가할수록 마지막에 추가되는 사람들의 생산성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또 임금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임금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결국엔 임금이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반대 현상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분석도 일면 설득력이 있는 건 맞아.
근데 실제로 자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채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임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거는 왜 그랬을까? 왜 노동 공급이 늘었는데 원래 논리적으로는 이래야 되잖아. 근데 왜 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에서 임금이 오히려 오르는 그런 일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건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왜? 임금이 올라가는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조금 더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자, 예를 들면 서울에서 그 노동을 공급하면 뭐 시간당 15,000원을 평균적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뭐 약간 어떤 섬 같은 데다가 그 노동을 제공하면 9,500원 정도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더 많은 노동을 공급하겠어요? 서울에 더 많이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서울로 집중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선후 관계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임금이 오른 것이 아니라 임금이 높은 곳에 외국인 노동자가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곳에 임금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키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이민자 유입 정도와 임금 추세의 상관관계가 나타난지를 보는 것만으로는 밝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 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이민자의 유입이 자, 임금을 올릴 수도 있고 임금을 하락시킬 수도 있는데 자, 이들의 상관관계는 그냥 이렇게 현상으로만 봤을 때는 상관관계를 밝혀낼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설득력이 있기는 해. 하지만 진짜 그러했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는 밝혀낼 수 없다는 거야. 그냥 그 현상만으로는. 그렇죠? 현상만으로는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밝혀낼 수 있는 툴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이중차분법이라고 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차분법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실험군, 대조군 이런 말 알죠?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이 됐을 때 임금의 변화량이 그냥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지 않았을 때의 임금의 변화량과 큰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자, 이민자의 유입으로 발생한 임금의 변화와 임금 변화에서 변화에서 자, 이민자의 유입이 없는, 그러니까 평소의 임금 변화를 빼면 그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민자가 유입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 그 요인만을 밝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중차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민자가 들어온 걸 얘를 B라고 했고요. 자, 본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평소의 임금 변화를 A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민자 유입에 따른 임금 변화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얘랑이 같아서 헷갈릴 수 있겠는데 이제 이민자가 유입된 상황에서의 실제 임금 변화 그리고 그러니까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았을 때의 그 임금 변화 그걸 딱 빼고 나면 진짜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순임금 변화죠. 순이란 말을 붙여야 되죠. 순임금 변화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늘었다라고 하면 이민자 유입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 거고요. 그렇지? 마이너스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건 오히려 임금을 떨어뜨렸다는 것을 증명하겠죠. 그렇죠? 자, 이건데 자, 이중차분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자, 이민자 유입에 따른 임금 변화도 자, 시특성 여기 지금 얘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할게요. X라고 하는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2022년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때부터 이민자가 유입됐어요. 자, 유입됐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자, 2021년 1월 1일을 Y 시점이라고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부터 1년이 지난 Z 시점은 2023년 1월 1일이라고 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을, 평소의 임금 변화율이구나.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민자 유입에 따른 임금 변화는 뭐냐면, 요 두 개를 빼면 되겠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이중차분법이라는 이름을 달게 된 거예요. 자, 얘에서 얘를 뺀 거에서, 얘에서 얘를 뺀 것, 이걸 또 빼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중차분법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생겼다는 설명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했는데, 자, 그러면 이중차분법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자, 두 가지 방법은 뭐 때문에 발생한 거냐면, 바로 이 A 때문이에요. 평소의 임금 변화율 있죠? 이걸 구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어떤 한 뭐라고 할까요? 여기 뭐랄까? 서울이란 지역이 있어. 서울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자,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전, 외국인 노동자가 전혀 없는 평소의 임금 변화율을 이 서울 지점을 기준으로 구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타 지역의 자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서울과 아주 유사한 지역, 예를 들면 인천, 부산, 대전 같은 광역시, 굉장히 넓은 단위의 광역시, 그리고 무슨 인프라도 더 비슷하게 갖춰 있는, 그런 한 지역을 구해서. 근데 그 지역은 어때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않은 지역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타 지역 자료,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않은 타 지역의 자료는 평소의 임금 변화율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거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A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를 구한 자료를 어디서 빼는 거야? 서울의 자료를 우리가 서울의 정보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울의 그 외국 이민자가 들어오고 나서의 그 수치 있죠? 그 수치에서 타 지역의 수치를 빼는 방식.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아까 내가 이제 X, Y, Z 썼던 거 있잖아요. 자, 그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과거의 추세 자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과거 자료를 갖고 구하는 건데, 아까 한 거 한번 다시 쓸게요. 기준 시점이 X 시점이에요. 자, X 시점은, 여기서부터, 이 시점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거 1년치는, 과거의 1년 전의 과거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쵸? 노동자가 없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 G는, 여기서부터, 이 기준 시점부터 1년 후예요. 1년 후는 얘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서 X에서 Y를 빼게 되면, 이거 평소의 임금 변화가 되잖아요. 그쵸? 왜?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G에서 Y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G에서 X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 상황에서의 임금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G에서 X를 뺀 값에서. 그쵸? 거기서 X에서 Y를 뺀 값.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쉽게 구할 수가 있을 텐데요. X가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중차분법이라고 돼요. 이름은 사실 그래서 그렇게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중차분법에 거기 보면 그 맨 마지막 뒷부분. 여기 2번 과거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볼게요. 첫째, 둘째를 볼게요. 첫째는 이민자는 이민자 유입 지역에서 유입 전후 기간에 상하는 가까운 과거 기간 전후의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게, 선생님 미안해요. 이게 1번이네요. 얘가 먼저 나왔죠. 선생님이 이 교재를 안 보고 설명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얘가 1번이네요. 그죠? 얘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민자 유입 지역 같은, 아니네요. 미안해요. 얘가 1이고 얘가 2인 게 맞아요. 그죠? 자, 첫째가 이민자 유입 지역과 특성이 비슷하지만 이민자가 유입하지 않은 지역의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왜 이렇게 제가 잘못 봤죠? 둘째는 이민자 유입 지역에서 유입 전후 기간에 상하는 가까운 과거에 기간 전후의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2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한 거예요. 예컨대 이민자 유입 직전의 기준 시점을 X, 가운데가 X죠. 1년 전의 시점을 Y, 1년 후의 시점을 G라고 하면 A는 Y에서 X로, Y에서 X로. 실제로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긴 하죠. 그래서 Y에서 X로의 임금 변화로 측정하고,
B는 X에서 G로의 임금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실제로 구할 때는 여기서 이걸 빼고 여기서 이걸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빼는 순서를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문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중차분법 사실 어렵지 않죠? 이거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방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단까지 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문단 한번 가볼게요. 자, 네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인데, 자, 이거 데이빗 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네요. 자, 이 사람이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해봤어요. 상부에 실제로 그 연구를 해봤더니 이중차분법에 의해서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이민자가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그 영향이 작았다는 거야. 실제로는 아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나타났던 그 우려 있잖아요. 임금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 그게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던 거야. 자, 그런데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이유는 이게 노동의 공급도 증가했죠. 자, 얘는 실제로는 임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잖아. 자, 그런데 노동 공급이 늘었다는 건 그 지역의 인구와 수요자 혹은 소비자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국에 뭐냐면 얘는 인구의 증가로 소비도 증가했을 거 아니야? 소비도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됐겠죠?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 경기가 활성되면서 임금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동 공급의 증가는 무조건 경제학적으로는 임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야.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인구도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해서 임금이 오히려 오르는 작용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다 보면 아주 미미한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요인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실제로 노동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요즘의 시대로 보시면 기계화야. 그치? 기계화야. 그런데 값싼 외국인 노동력이 공급되는 지역에서는 그 기계를 도입하거나 혹은 약간 좀 AI, 로봇 이런 것들을 도입할 유인이 좀 적었던 거야. 왜? 값싼 노동력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기계 도입을 그 지역은 오히려 기계 도입을 조금 유보하는 태도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냥 노동 공급, 노동의 그 수요가 계속 유지될 거 아니에요? 혹은 더 올라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금의 감소가 얘가 훨씬 더, 원래 기계 도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임금을 떨어뜨리는 폭이 더 큰데, 기계 도입을 유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안 하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이 임금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현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어. 근데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했어. 자, 그러면 숙련된 우리나라의 현지 노동자들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거나 혹은 얘들한테 기술을 전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현지인의 직급 상승 요인으로 나타나. 그러면 직급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니? 임금이 증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월급이 올라가겠죠? 관리이자가 되니까. 자, 요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그 데이빗 카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연구 결과 그렇게까지 임금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는 말을 잘 못하잖아. 그렇죠? 관리 승진하여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 방식이 제조기 때문에 현지인의 평균적 임금 수준은 오히려 향상될 수 있다. 자, 이들이 다 뭐야? 현지인의 임금이 이게 결국에 이렇게 상쇄되거나 아니면 수요가 유지되거나 혹은 임금이 올라가는 요인에 따라서 현지인들의 임금에는 오히려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임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약간 이론상으로는 맞고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요 이증 차분법에 의해서 계산을 좀 제대로 해보면 이렇더라. 별로 미미하더라, 영향이. 자, 그 얘기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선생님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자, 여기 뭐 제시문에는 이렇게 나온 거죠. 어떤 학자의 겨낸 거니까.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고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쉬웠어요. 3번. 현실에서는 이민자의 유입이 원인이 되어 해당 지역 노동시장의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자, 이게 어디 써 있는지 생각해봐요. 두 번째 문단에 써 있었죠. 자, 임금이 상승될 수도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잘 몰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있었죠.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 적어도 얘랑의 밀접한, 얘가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는 있다. 자, 이게 상관관계예요. 상관관계라는 건 얘가 플러스, 그러니까 그 양의 곡선이든 음의 곡선이든 어떤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인데, 그게 이 상관관계만으로는, 이게 증가하더라 감소하더라는 그 상관관계만으로는 얘가 원인인지 알 수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민자가 들어왔지만 임금이 오히려 올라간 지역은 임금이 올라서 이민자가 많이 들어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관관계, 양의 관계이냐 음의 관계이냐 이게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인 겁니다. 자, 2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설명이 없죠. 자, 이 연구 결과의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자, 이 연구 결과가, 자, 이것도 하나의 한 사람의 주장일 뿐인 것이지 되게 여러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결과의 공통점이든 차이점이든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1번 문제와 1번 보기를 한번 봐보세요.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이유로 첨예한 쟁점이 되는가? 자, 이거 뭐예요? 자,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공급이 현지인의 임금을 하락시킨다는 그게 경제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왜 이게 쟁점이 되는지 알겠죠?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은 이중차분법을 실제로 적용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도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갑도시는 을국과 인접해 있어요. 근데 을국에, 자, 2020년 3월 초 내전이 발생하여 을국에서 갑도시로 대규모 이민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니까 갑에는 지금 이민자가 유입된 도시가 갑이에요. 이민자 대규모 유입 직전인 2020년 2월 갑도시의 평균 임금은 주당 1달러였습니다. 1달러, 1000달러군요. 1000달러예요. 자, 대규모 이민이 발생한 주당 평균 임금은 950달러였다. 자, 임금이 떨어졌죠. 그렇죠? 이민자 유입 이후에. M이 갑도시의 임금 변화를 연구하며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자, 첫 번째 가봅시다. 갑도시와 같은 국가 내의 병도시의 임금 변화와 비교. 자, 이게 뭐예요? 타지역 자료를 이용한 거죠. 자, 병도시는 갑도시와 비슷한 특성이 있지만 같은 기간 이민자 유입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변인이 통제된 거예요. 그렇죠? 이민자 유입 이외의 모든 변수가 다 유사했어요. 그래서 병도시의 주당 평균 임금은 2020년 2월에 1000달러, 2021년 2월에 930달러였어요. 오히려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소의 임금 변화 A가 실제로 더 마이너스가 있었던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나와보겠습니다. 갑도시의 직전 1년간의 임금 변화와 비교. 갑도시의 2019년 2월 주당 임금이 980이었음 이라겠습니다. 자, 갑도시의 2019년 2월 주당 평균 임금은 980이었어요. 980에서 2020년까지 1000달러가 됐으니까 자, 20달러가 올랐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50달러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인데 나머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기 봅시다. 갑도시의 B는 950에서 1000달러를 빼서 계산한다. 이거 맞죠? 갑도시의 B. 자, 이 B라는 것이 이민자 유입 후의 임금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950에서 1000을 빼는 게 맞죠? 얘 B를 구하는 거니까. 이것까지는 전혀 우리가
반박할 게 없는 거잖아. 이거는 늘 똑같아, 이 B는. 그렇죠? 이민자는 이미 유입한 도시잖아요, 요 갑도시가. 그러니까 갑도시 거에 이민자 유입 이후 1년치를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이번에 M이 이중차분법을 가에 이용한다면, 자, 가에서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A는 마이너스 70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봐봐. 가를 사용하는 건 타지역 자료를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그때 A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A는, 그러니까 타지역, 여기 뭐였죠? 자, 병도시에서 아까 70달러가 마이너스였던 거 알죠? 자, 원래 1000달러에서 930달러로 70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70인 거 맞죠? 병도시의 변화는 마이너스 70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M이 이중차분법을 가를 이용한다면 이민자 유입이 갑도시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 평소의 임금 변화를 타도시의 그 병지역으로 봤는데 병지역이 오히려 더 떨어졌잖아. 이민자 유입이 없었는데. 자, 이민자 유입이 있는 도시에선 50이 떨어졌고 이민자 유입이 있었던 도시, 그러니까 이 갑도시에서는 50이 떨어졌는데 병도시에서는 70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민자 유입은 오히려 임금 변화율이 더 적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 3번도 맞는 보기. 4번에 M이 이중차분법에 나를 이용하면 가를 이용할 때보다 A의 값이 크다. 자, A 값이에요. 자, A 값이라고 하는 건 평소 임금의 변화예요. 그렇죠? 자, 가를 사용했을 때 A가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70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그냥 써볼까요? 자, 여기서 이 가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70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나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자, 나를 이용하면 890에서 1000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에서 980을 빼면 플러스 20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를 이용할 때보다 나가 A값이 크다. 이건 이해하시겠죠? 내가 이걸 왜 안 지우고 설명을 하고 있냐? 자, 5번 보겠습니다. M이 이중차분법 가나 중에 어느 경우를 이용하든 이민자 유입이 갑도시의 임금을 하락시켰는지에 대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다르죠. 뭐냐면 가에서는 얘가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떨어뜨렸다는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나를 이용하게 되면 원래 플러스 20이었던 게 마이너스 50으로 갔으니까, 그쵸? 마이너스 50으로 갔으니까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쵸? 나 왜 이걸 계속 써놓고 안 지우고 야 이거 필기할 데가 없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진짜 되게 이상하다. 그렇죠? 자, 이거 이렇게 수치로 한번 써볼게요. 자, 수치로 써보면 자, 이거 갑도시에 대한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B를 구하고 L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B를 구했는데 자, B는 고정이에요. B는 고정으로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렇죠? 이게 2021에서 2020을 뺀 값이 마이너스 50이니까. 자, 근데, 자, 여기, 자, 가의 방식을 치면 A가 몇이 나왔죠? 가의 방식으로 치면 A가 마이너스 70이 나왔었던 거예요. 자, 나의 방식으로 치면 A가 몇이었죠? 원래가 980에서 1000이 됐으니까 플러스 20이 된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보통 어떻게 빼야 돼요? 얘에서 얘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플러스 20이 됐으니까 임금이 오히려 오른 상황이 나타나가지고요. 오른 상황은 아닌데 여튼 그러니까 변화율이 더 긍정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70이 나타나죠. 그래서 가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임금의 하락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고 얘는 하락을 시켰다는 결론이 나타나죠.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의 답은 3번인데요. 자, 여기 기업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민자와 현지인 간의 노동 공급에 대해서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다. 자, 여기 대체관계와 보완관계를 좀 설명할게요. 자, 대체관계는 대신하는 걸 갖고 있는 것이고 보완관계는 서로 같이 상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체관계는 예를 들면 커피와 녹차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자, 보완관계는 커피와 크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커피 먹을 때 크림 타 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체관계는 커피 값이 올라가서 커피가 좀 비싸거나 커피가 막 공급되면 녹차의 수요는 줄어들고 막 이런 것들. 서로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고, 커피와 크림은 얘가 커피를 많이 팔리면 크림도 많이 팔리죠. 자, 이런 관계를 대체관계, 보완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기업에서 이민자와 현지인 간의 노동 공급에서 대체관계. 자, 이게
이게 뭐 이민자, 이건 현지인. 이민자가 많아지면 현지인의 임금이 줄어든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자, 적절한 이해가 아닌 것은 3번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기계화가 더 활발한 곳은 기역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아까 기계화가 더 활발한 곳은 어떻겠어요? 외국인 노동자든 현지인 노동자든 다 노동의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간의 대체 관계가 아니라 기계와 인간의 대체 관계가 나타나는 사례가 되잖아요. 3번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나머지는 다 아시겠죠. 자, 요게 이 제시문 좀 짧게 한다는데 또 이상하게 길어졌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